자기 전에 딱 이 세 가지 운동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주만 지나면 고관절, 허리 통증, 목 통증 많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게 되는 자세 중에서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자세는 어떤 건가요? 자, 우리가 평상시에 일을 하는 자세가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다 이제 서서 하는 자세도 많이 있지만 의자에서 앉아서 하는 자세가 많습니다. 이렇게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 아니면 스마트폰을 서서 봐도 이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말릴 수밖에 없는 자세거든요. 이 말릴 수밖에 없는 자세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목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집중을 하면 집중을 할수록 목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약간 목을 이렇게 조금만 빼더라도 목에서 받는 이 스트레스, 이 목뼈, 이 경추 쪽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한 4kg에서 5kg 정도는 받고요. 이게 정말 이렇게 접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2kg에서 25kg 이상의 하중을 받게 됩니다. 그럼 목에 있는 스트레스가 바로 어깨로 가고 어깨에서 이 부분을 감당을 못하게 되면 바로 이 경추 디스크에 문제가 오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이렇게 숙이다 보면은 허리까지 같이 이렇게 펴져야 되는데 요추 허리가 펴져야 되는데 허리까지 이렇게 굽어지게 돼요. 이런 굽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바른 자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사실은 이렇게 쭉 세워서 횡격막을 이렇게 들이마시면서 가만히 있는 자세가 바른 자세긴 하지만 좀 이렇게 굽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자세를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하셔야 될 첫 번째가 허리가 이렇게 후방 경사되어 있는 거를 다시 전방으로 돌릴 수 있게 골반을 이렇게 후방으로 돌리면서 허리를 아치 만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허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서 고관절을 돌리면서 골반을 이렇게 후방 경사로 위로 올리면서 허리가 이렇게 펴지기만 하면 여기 어깨는 앞으로 이렇게 라운드 숄더식으로 앞으로 가질 않아요. 근데 허리가 이렇게 편하게 뒤로 후방 경사식으로 골반이 전방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어깨는 말린 형태로 가게 되고 고개는 집중하기 위해서 앞으로 숙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좀 이렇게 허리를 쭉 펴서 할 수 있는 자세로 허리 쪽에다가 쿠션을 대거나 좀 그런 의자들을 좀 앉으셔서 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어깨는 펴지고 고개도 앞으로 나가는 게 더 불편해져요. 근데 그렇게끔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 어깨, 허리 통증이 계속 반복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치료를 받아도 다시 아픈 이유가 뭔가요? 증상은 치료했지만 그 다음 사후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오늘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물리치료 받고 나서 통증 괜찮아졌어, 어깨 통증 있었는데 받고 나니까 좀 시원해졌어, 괜찮은 것 같아. 자, 일 시작. 어깨 앞으로 라운드 숄더, 고개 앞으로 숙이면서 1시간만 딱 하면 다시 안 좋아. 이게 반복 패턴입니다. 이 반복 패턴이 되지 않게끔 치료하면서도 내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의 자세도 정말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라운드 숄더의 예를 들자면 앞으로 몸이 이렇게 굽은 상태에서 이제 펴줘야 된다. 그러면 등만 쭉 펴줬다. 끝?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앞에 있는 가슴 앞쪽에 있는 이 소흉근이라고 하는 근육, 이런 근육도 쭉 펴줘갖고 운동을 통해서 앞으로 이게 단축되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사후적인 관리, 운동적인 관리, 평상시 자세적인 관리 이런 걸 통해서 해준다면은 통증이 재발되는 위험 요소가 줄어들고 앞으로도 좀 윤택하게 생활할 수가 있을 텐데 아플 때만 사실 간절할 때만 찾는 거죠. 간절할 때만 통증 줄이기 위해서 병원 가고 통증 줄이기 위해서 물리치료 다니고 통증 줄었네 갑자기 몸을 그냥 관가해버려요. 퍼스트로 해갖고 내 우선순위를 첫 번째 해놓고 이걸 다 해놓고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이게 통증이 주니까 또 괜찮아져서 이렇게 가요. 그럼 나중에 또다시 아프면 또 똑같이 병원을 가거나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반복되는 패턴을 줄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을 조금 변형을 주셔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사후 관리적인 기본적인 운동에 있어서 정확한 운동들을 좀 하셔갖고 통증을 줄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보다 호흡이 먼저다라고 하셨는데요. 호흡 하나로 정말 혈액순환이나 통증이 달라질 수 있나요? 보통 호흡을 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코로 호흡을 하면 너무 좋은데 입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으로 하게 되면은 호흡이 이 뇌까지 다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깊게 소화관 밑에까지 호흡을 해가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하질 않아요. 왜냐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입으로 호흡하는 양은 짧을 수밖에 없고 입으로 호흡하게 되면 목 근육만 많이 사용하게 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코로 호흡을 하게 되면 뇌까지 숨이 들어갈 수 있어요. 깊게 들어갈 수 있고 이런 필터들 한 3개 정도에 있는 이 얼굴 쪽에 있는 필터들을 통해서 뇌까지 올라가니까 뇌에 열이 받아서 가동되는 뇌 열도 식혀주고 머리도 잘 들어가고 두통도 없어지고 그리고 횡격막, 이 횡격막 자체가 코로 숨을 쉬어야지만 이 들어 마실 때 쭉
쭉 이렇게 올라왔다가 폐는 좀 작아지고 횡격막은 올라오고, 내뱉을 때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폐가 쭉 넓혀지면서 쭉 넓혀지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소화 기능도 되게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횡격막에 있어서 그 사이에 위가 이렇게 위관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맥이나 아니면 이제 동맥 혈관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는 이런 신경까지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코로 숨을 쉬지 않고 입으로만 쉬게 되면은 어깨만 들썩들썩 목으로만 사용을 한다는 건데, 그러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우선 안 돼요. 혈액순환이 잘 안 돼. 그럼 소화 능력 떨어지는 게 1번. 그 다음에 소화 능력도 떨어지는 거에다가 기본적으로 근육량을 늘리려고 하시는 분들도 소화관, 위, 소장, 대장 이런 것들이 잘 움직여야지만 내 몸에서 흡수가 잘 될 거 아닙니까? 그 혈액순환도 잘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이 급속도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로 호흡하는 이 복식 호흡이 중요하다. 호흡법만 바꿔도 틀리다는 건 뭐냐면, 호흡만 잘해도 근육량이 좋아지고 소화 기능도 좋아지고 두통이나 머리의 회전력도 되게 빨라지고 좋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복식 호흡은 한 6초 정도는 코로 들이마셨다가, 코로 들이마시면 배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입으로 코랑 같이 내뱉으면서 배가 들어가고, 들이마셨다가 다시 입으로 후 내뱉고, 6초 이 시스템으로 연습을 하시면서 운동을 할 때나 걷기, 뛰는 거는 조금 무리가 될 수 있고요. 하다 보면 입으로 할 수밖에 없고, 걷기,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는 근력 운동들 다 포함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량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들은 또 어쩔 수 없이 숨을 참았다가 입으로 내뱉어야 되는 이런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티킹 포인트, 숨을 참는 구간에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웜업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일상생활 속에서는 복식 호흡을 해주는 것이 소화 기능도 좋아지고 뇌도 기능도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두통도 없어지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자기 전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통증 잡아주는 운동 있을까요? 자, 여러 가지 좋은 운동들이 많지만 자기 전에 딱 이 세 가지 운동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이 스트레칭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운동이라도 볼 수 있는데, 이 동작을 하게 되면 2주만 지나면 고관절, 그 다음에 허리 통증, 그 다음 목 통증 많이 좋아집니다. 첫 번째 동작은 이 무릎 꿇은 상태에서 이 엉덩이 위쪽, 이 골반 끝에 손바닥 위쪽을 딱 대고 팔꿈치를 모으면서 올라갑니다. 팔꿈치를 모으면서 올라간 상태에서 이대로 골반 앞으로 밀면서 고관절을 펴준다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뒤로 젖힙니다. 10초 유지했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하나 둘 올라오면서 팔꿈치 모으면서 견갑골 모아주고, 그 다음에 고개 뒤로 젖히면서 골반을 밀면서, 팔로 골반을 밀면서 그 다음에 고관절을 펴줍니다. 이 동작 첫 번째. 두 번째 동작, 장요근 스트레칭. 발 앞으로 이렇게 앞구비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두 손을 여기 잡아도 되고요. 편하게 옆에 잡을 때가 있으면 편히 잡으셔도 됩니다. 뭐 의자가 있으면 의자 잡아도 되고요. 균형 잡을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잡고 그대로 몸을 앞으로 밀어줍니다. 몸을 앞으로 밀어서 이쪽 고관절과 이쪽에 있는 장요근이 유연하게끔 쭉 늘려줍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초 정도 하고 다시 원상태로 왔다가 다시 10초 정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장요근 고관절 스트레칭. 그 다음 맨 마지막 코브라 포즈. 엎드려서, 자, 두 손 앞에 놔두고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스핑크스 포즈 하나, 코브라 포즈 하나. 자, 스핑크스 포즈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모든 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정면을 바라보고. 이거는 모든 분들이 할 수 있는 상태고, 여기서 더 유연성이 있고 통증이 좀 없다 이런 분들은 펴서 고개 들고 코브라 포즈. 허리에 있는 요추와 목에 있는 경추까지 쭉 스트레칭 해주고 복근 이완시켜줍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초씩 3회. 이 동작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말려있는 등, 굽혀있는 허리, 다 허리 통증, 목 통증,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해주시면 도움이 돼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해주면 너무 좋고, 한 번 할 때 한 동작에 10초, 10초, 10초 3번, 10초, 10초, 10초 3번. 그래서 세 동작을 3세트로 10초씩 하시면 됩니다. 허리가 아프면 일단 주사나 시술부터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정말 맞는 순서인가요? 일반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일단 아프면은 우울해지고 일상생활에 장애가 생기니까 환자분들이 사회생활을 못 하시잖아요. 그럼 일단 통증 치료를 하시는 건 좋은데,
통증 치료 중에서 주사나 시술이 가장 효과가 좋은 치료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주사나 시술을부터 하기보다는 중요한 건 내가 뭐 할 때 더 아파지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게 더 중요하세요. 무슨 뜻이냐면 환자분들이 이게 만성 통증으로 넘어가면 뭐 할 때 더 아픈지 구별이 안 되기 시작하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뭐 할 때 더 아픈지, 어떤 자세일 때, 어떤 동작일 때 더 아픈지 찾아서 그 동작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환자분들 같은 경우 만성 통증으로 하면 그걸 구별하기가 너무 어려우세요. 생업도 너무 힘드니까. 그렇다면은 약, 주사 같은 걸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약물이나 주사 같은 것들이 통증의 원인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잘 견디게 해줄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통증이 좀 줄어들게 되면 또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뭐 할 때 더 아파졌는지를 찬찬히 살펴봐서 그 동작을 줄이시고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형태로 관리하시는 식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은 환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통증이 원인인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통증은 관리가 안 된 결과이지 이 결과를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잘 되게 통증이 안 생기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통증을 없애는 게 자기 몸을 위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허리 주사를 맞고 통증이 사라지면 병이 다 나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아프면 병이고 아프지 않으면 병이 아니라고 생각되시고 너무너무 당연한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질환들, 암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많은 질환들이 증상이 생기면 너무 늦은 경우가 많죠. 그리고 너무너무 아픈데 별다른 증상이 아닌 경우도 많죠. 그래서 별다른 문제가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통증이 중요한 사인이긴 한데 주사 치료를 해서 통증이 막 안 아파진다는 상태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움직이지 말라고 인간이 생존에 유리하도록 통증이라는 걸 만들었으면은 통증이 있는 동안은 안 움직이면서 살살 활동을 시작해서 다시 적응하는 게 인간에게 주어진 프로그램, 자기 방어 프로그램일 텐데 주사는 보통 진통제, 소염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사를 맞고 통증이 사라지면 이제 좀 편해진 상태에서 원래 그 사명을 다해야 되지 통증이 생겼던 원인은 그대로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통증 치료는 꼭 필요한 건 하지만 치료를 하고 통증이 없어졌다고 병이 나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때부터 진정한 치료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리 시술을 한 번만 받으면 완치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구조를 안 바꾸는 걸 시술이라고 부릅니다. 구조를 안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통증이 생겼던 원인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시술하고 내가 2년 동안 괜찮았다가 3년 동안 괜찮았다 그러신 분들 꽤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보통 왜 그렇게 오래 가는 거냐면요. 치료를 하고 나서 내가 내 자신을 좀 조심해서 생활 습관이 바뀌기 때문에 안 아파지시는 거지 시술의 약물 효과는 보통 3에서 6개월 이상 넘어가는 경우는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어떤 시술을 한 처치 효과가 1년 이상 남아있기는 생물학적 증거는 없고요. 단지 임상적으로는 그거보다 조금 더 오래 지속된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아픈 동안 생활 습관의 개선이 환자분들이 본능적인 방어로 어느 정도 생활 습관 개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인 거지 한다고 관리를 하지 않고 안 아파질 수 있다는 거는 원칙적으로 시술의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불가능한 내용이고요. 제가 시술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술을 해서 덜 아파졌을 때 내 생활 습관이나 내 몸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격적으로 진정으로 고민하는 치료의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술을 한다고 하면 뼈를 깎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험한 건가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허리 수술은 뼈를 깎는 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허리에 대한 수술이 처음 확립이 하버드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때 처음에 기술을 할 때 뼈를 깎는 치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원래는 신경을 안 눌리게 하기 위해서 수술을 한 건데 뼈를 깎아야 하는 치료라고 이름을 붙였었고 이런 고정관념은 허리 수술 100년 역사상 계속 유지되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영광스럽게도 우연한 기회에 뼈를 깎지 않고 신경을 안 누르게 하는 치료를 개발한 사람이고요. 보통 그래서 대부분의 허리 치료, 허리 수술은 뼈를 깎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수한 경우에는 뼈를 안 깎고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술 후에도 재활이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수술 후에 재활에 필요한 이유는 제가 이거를 학술지에 논문으로 제출해서 디스커션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보통 우리가 환자분들이 신경이 눌려서 아프다고만 생각하세요. 근데 신경이 눌려서 아프다는 건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신경이 눌리고 오래 지나서 뇌가 그거에 적응해서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삐어서 아픈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협착은 아주 서서히 진행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파지시거든요. 그럼 신경이 눌린 상태에 오랫동안 적응하다 보니 균형 감각이 너무 떨어져서 몸에 지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거의 모든 수술은 신경을 안 눌리게 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신경은 갑자기 안 눌리게 딱 됐는데 뇌는 신경이 눌려 있는 상태에 적응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암실에 있다 나오면은 눈이 잘 안 보이죠. 똑같은 이유가 허리 수술에도 적용이 됩니다. 수술을 딱 하고 나면은 신경은 안 눌려서 하드웨어적으로는 허리가 펴져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신경이 눌린 상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 소프트웨어를 다시 갱신하도록, 즉 신경이 안 눌렸을 때 우리가 가졌었던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자세로 만드는 게 되도록 재활을 시켜줘야 되고요. 재활에서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술 직후에 원래 하시던 운동을 다시 하면 원래 허리가 굽어졌던 패턴의 운동 패턴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아직 신경이 눌려 있는 상태에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이 아니라 감각을 재설정하는 형태의 재활이 허리 수술하신 분들한테 꼭 필요합니다. 당장 통증만 없애면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통증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통증만 없으면 치료가 끝났다는 생각들이 많은데 당연히 환자분들이 그렇게 느끼십니다. 이게 잘못된다는 게 아니라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 아프면 난 괜찮아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저는 외래수 환자분들을 뵐 때 잘 걸으시는 분이 아프다 그러면은 곧 많이 아프다 해도 곧 괜찮아질 거라고 보고요. 별로 안 아프다고 하시는데 보행이 많이 불안정하시면은 곧 아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리 협착증에서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신경 다발이 눌릴 때면은 통증보다는 균형 감각을 잃고 보행 속도가 느려진 형태로 나타나고요. 신경 가지가 눌리게 되면 저리고 당기는 양상이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연구를 통해서 알아보면은요, 보행 속도가 느려진 사람은 그냥 잘 못 걷는 게 아니라 수명이 줄어든다고 되어 있고요. 저리고 당기신 분들은 아무리 저리고 당기고 아파도 그 끝은 신경 하나가 완전히 상하게 되면은 발목에 힘이 없어지는 정도나 발목에 뭔가 특정한 동작이 안 되는 정도인데요. 그런 분들은 수명에 전혀 영향이 없고 잘 걸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보행의 효율성입니다. 환자분들한테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르신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똑같이 일어서는데 내가 젊었을 때보다 힘이 많이 든다. 그럼 그건 병입니다. 서 있는 것 자체가 거의 힘이 들지 않고 부드럽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마라톤에서 세계 우승하는 선수들 보면은 산책하는 것처럼 가볍게 뛰는 것 같을 때 100m를 15초, 14초에 뛰거든요. 잘 걷는 건강한 사람은 동일한 동작을 할 때 최소한의 힘으로 걸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나 잘 걷는다고 자랑하시는데 걷는데 보면 힘이 잔뜩 들어가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힘을 빼고 걷는 게 안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많은 양을 걸을 수 있는 게 기능의 회복이 아니라 동일한 양을 걸을 때 적은 힘으로 걸을 수 있는 게 기능의 회복이고, 이거는 균형 잡는 능력과 되게 관계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은 자전거를 탈 때 힘이 하나도 안 들어 보이죠. 자전거를 못 타는 사람은 똑같이 자전거를 타는데 힘을 엄청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힘을 엄청 쓰는 것처럼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자전거를 오래 못 타겠죠. 그래서 기능의 회복이 결과적으로 많은 양을 1000보를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0보를 걸을 때도 적은 힘을 쓰고 가볍게 걸을 수 있는 게 실질적인 기능의 회복입니다. 이거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이걸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놓치고 계셔서 이 부분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정형외과 전문 이대영입니다. 저는 영등포에서 척추를 진심으로 진료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볼 절제 없는 감압술을 하기 시작한 지 이제 한 3, 4년, 한 5,000회 정도 했는데요. 환자분들이 제가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재활에 대한 상식이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어서 환자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젊은 사람들을 위한 재활과 노인을 위한 재활은 다르고요. 협착증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운동과 협착증이 없는 분들이 해야 되는 운동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책을 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과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감으로 감각을 기르셔야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걷는지 어떻게 서는지를 다 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건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감각의 연결로 이루어진 겁니다. 내 감각 때문 감으로 내가 이렇게 쓰면 편하다고 느끼는 게 내가 오랫동안 학습한 단계적 기억, 그런 자세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통증을 잡고 이 감각이 다 좋아지신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 게 문제를 더 크게 안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오랫동안 참으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수명이 짧았을 때는 오랫동안 참아도 평균 수명이 짧으니까 꼭 결정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평균적인 수명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통증을 계속 참으면은 만성 통증 회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안 아파도 통증 원인이 제거돼도 계속 아픈 상태가 지속이 되고요. 통증을 계속 참으면 몸이 돌이킬 수 없이 늙어버립니다. 최대한 병원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안 아픈 생활 습관을 만들려고 노력하시고요. 그리고 그게 한계에 달했을 때는 진통제 치료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여러분 건강관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시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삶에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